안녕하세요, 로미쌤. 네, 안녕하세요. 대치인재원의 원장 손아름입니다. 예. 선생님, 최근에 네, 그 부모님들을 뭐 정말 많은 수 뵙고 소통하실 기회가 많이 있었다고 들었거든요. 네네. 1학년, 2학년, 예. 초등학교, 초등학교 1학년, 2학년이요? 네, 주로 어떤 내용을 소개 많이 해주신 거예요? 이제 가장 궁금해하시는 연산을 도대체 어떻게 시켜야 되냐? 아, 사고력 예, 수학을 꼭 해야 되냐? 예. 교과 수학은 언제 시작하는 게 좋냐? 아, 만나 네, 뵀었던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네, 학부모님들 또는 맞아요. 미취학의 그 부모님들이 가장 궁금해했던 내용들을 오늘하고 내일 이제 소개해 주시는 거죠. 네, 예. 첫 번째 언뜻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연산 이야기를 이제 꺼내 주셨거든요. 저희가 네. 전년도에 연산 이야기를 또 그 로미 했었죠. 쌤께서 다뤄 네, 주셨는데, 그러니까 네. 이야기 다시 한번 좀 부탁드릴게요. 그때는 제가 연산의 양감에 대해서 되게 강조를 많이 예, 드렸었어요. 예. 기억나세요? 양감이라는 단어가 그때 네, 듣고 처음 들었습니다. 그쵸. 연산에서 어떤 특정한 수가 의미하는 그 크기, 이거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봐야 네. 된다. 우리가 만약에 그때도 똑같은 제가 예시를 들어 드렸을 거예요. 12 더하기 9를 했을 때 네. 20이 넘어야 된다라는 감이 있어야 되거든요. 예. 근데 잘못해서 우리 친구들이 2 더하기 9에서 1을 받아 올림을 원래 있던 12에다가 겹쳐 쓴 거예요. 예. 12에 1에다가 111, 겹쳐서 111. 아니요. 12 더하기 9에 예. 그 10의 자리 1에다가 예. 1을 받아 올림 할 때 겹쳐서 잘못 쓴 예, 거예요. 예. 아, 그러면은 이게 11처럼 11처럼 보이거든요. 되고. 근데 이게 양감이 있는 친구들은 이상해라고 느끼거든요. 근데 이게 예. 없으면은 그냥 기호화된 수로 받아들이면은 예. 그냥 이상하지 않게 그냥 11이라고 예. 답을 해요. 쓰여져 있는 거를 그냥 그대로 적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근데 이런 경우에 이제 우리가 중등에 갔을 때 예. 별 문제가 없다가 중등에 가서 중1 때 문자화식을 처음 접하고 네. 수학이 너무 싫어라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예. 왜냐하면은 우리가 2 더하기 3은 5라는 새로운 예. 기호로 나오지만 A 더하기 B는 간단히 할 수가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 대해서 알아야 되거든요. 수를 적절하게 분배하고 예. 그다음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 찍고 아니면 재조합하고 그러니까 양감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나한테 맞는 방식으로 수를 바꾸고 하는 것들. 그때는 제가 양감의 말씀을 많이 드렸었어요. 그렇다고 뭐 암기를 하지 말란 말은 아니에요. 암산도 중요합니다. 예. 저는 암산 연습을 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보다 이제 두 번째로 저는 양감과 어머님들한테 꼭 말씀을 드렸던 게 서술형 문제를 우리 아이가 잘 풀었으면 좋겠어요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예. 한 자릿수 더하기 한 자릿수를 배웠으면은 그냥 그거에 대한 서술형 문제가 원활하게 풀렸으면 하고 바라시는 거예요. 예. 근데 제가 어머님들한테 다시 되묻거든요. 예. 그러면 그걸 위해서 뭘 준비를 해주셨죠? 라고 하면은 뭐 준비한 게 별로 없으세요. 문제집 사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런 준비는 해주시죠. 근데 연산의 원리나 문제 상황에 대해서 예. 아이들이 설명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필요하거든요. 예. 예. 3 더하기 5다. 3 더하기 5가 8이라는 거는 아이들이 기계적으로 받아들일 수는 있는데 내가 3개를 갖고 있었는데 5개가 더 생겨서 네. 8개가 되었다가 3 더하기 5는 8이다. 예.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친구들이 바로 그렇게 될 수 있는 친구들이 안타깝지만 많지는 않아요. 네. 저학년일 때. 네. 근데 저희가 기대하는 건 어른들이 기대하는 건 굉장히 좀 수준 높은 것까지 한 번에 기대를 하거든요. 예. 근데 아이들의 수준에서 보면은 이게 3 더하기 5가 8이라는 기호화된 그 수식에서 바로 서술형으로 가기는 어렵거든요. 예. 그래서 그 문제 상황을 설명할 수 있도록 그걸 독려해 주시는 게 굉장히 필요해요. 예. 네. 그래서 연산이라고 하면은 뭐 다분히 좀 드릴을 하는 거, 많이 스킬을 기르게끔 예. 비슷한 거를 반복 연습하는 거를 중시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계신 것 같아요. 그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릴 순 없지만 그보다 훨씬 더 포커스를 잡아야 되는 거는 서술형 연산을 만들어 보는 거, 자기가 스스로. 예. 그리고 연산의 연산을 양감. 연산을 서술해 볼 수 있는 네, 능력. 맞아요. 아. 지금 이 수식이 의미하는 상황에 대해서 네가 한번 얘기해 볼래? 예. 설명해 봐라. 네, 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재밌겠네요. 부모님하고 그거 하면은. 그럼요. 그리고 네. 곱셈, 나눗셈으로 가면 훨씬 더 재밌어져요. 예. 네, 그러니까 문제를 푸는 드릴을 하는 시간을 약간 줄이고 네, 그 부모님께서 조금 번거로우시더라도
그럼요. 설명해 볼래? 설명해 줘. 네. 오늘이 될지 내일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 설명드릴 내용 중에 수학에도 그 발달 단계가 있거든요. 예, 예. 근데 그 발달 단계 중에 두 번째가 첫 번째가 이제 개념 이해라면은 두 번째는 문제를 이해하고 해석하는 능력이거든요. 근데 그 문제를 이해하고 해석하는 능력이 안 길러져서 결국에는 수학을 포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예. 근데 문제를 이해하고 해석하는 능력이 갑자기 어느 날 불현듯 찾아오는 게 아니라 이런 초등 저학년 때부터 그런 문제 상황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이 수식이 의미하는 건 뭐지? 예. 이런 상황이 아닐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면서 차차 길러지는 건데 그런 과정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연산 부분은 양감을 기를 수 있게 네. 그리고 서술형으로 생각하거나 이해할 수 네, 있게 맞습니다. 하는 게 중요하다. 네. 또 두 번째 소개해 주시거나 궁금해하시던 건 어떤 거예요? 이제 연산에 이어서 사고력 수학 얘기를 예. 되게 많이 아, 하세요. 그렇죠. 예. 요새는 사고력 수학 뭐, 학원이 종류가 당연히 너무 해야 되는 많아요. 것처럼 네. 인식들 하시죠. 예. 네. 그러니까 정말 사고력 수학이라는 게 등장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네. 사실. 그리고 수학에 사고력이 따로 있고 교과 수학이 따로 있다라고 말하는 것도 아마 그 어쩌면은, 대한민국밖에 예. 없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예. 근데 그 사고력 수학이라고 이제 명명이 거의 이제 어머님들 사이에선 되고 있으니까 저도 그냥 편의상 그 초등에서의 사고력 수학을 꼭 해야 하나요? 예. 라고 물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말 속에 의미가 숨겨져 있어요. 예. 꼭 해야 하나요? 라고 하면은 예. 의미가 긍정적인 것 같으세요? 부정적인 것 같으세요? 하고 싶지 않은데 네.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것처럼 네.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 정확하세요. 네. 왜 하고 싶지 네. 않을까요? 그 부모님들께서 많이 시키고 싶어 하시진 않는 것 같아요. 대부분 다. 예. 네. 그리고 막상 그 아이들이 요새 수학을 접하는 시기가 굉장히 빨라요. 그래서 앞당겨지고 네, 있으니까. 예. 보통 유치원에 가서 방과 후로도 예. 네, 많이 하거든요. 활동으로 예. 보면은 유치원에서 방과 후 활동으로 각종 예능 쪽만 하는 게 아니라 놀이 국어나 수학, 예. 수학 이쪽도 많이 하고요. 수학도 그런 놀이 수학인 예. 게 저는 많을 줄 알았는데 예. 의외로 쓰고 그다음에 네, 이렇게 네. 우리가 소위 말하는 사칙 연산을 네. 연습하는 것들도 방과 후에 많이 진행을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수학을 접하는 시기 자체가 굉장히 많이 앞당겨졌는데 놀이 수학을 통해서 네. 그 로미슨 말씀하신 양감을 익히는데 굉장히 시간을 도움이 보내면 되죠. 더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네. 근데 그 시간이 굉장히 줄고 예. 왜냐하면 그거는 눈에 보이게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끌어내지는 않거든요. 가시적이지 않으니까. 네, 예. 그러니까 어머님들 볼 때는 맨 노는 것 같은 거예요. 우리 어머님들은 그걸 또 못 참으세요. 똑같은 블럭을 3개 쌓고 5개 쌓아서 그럼요. 몇 개를 쌓았는지를 그거를 경험을 해야 되잖아요. 그쵸. 그래야 그게 3 양감이 더하기 생기고. 5라는 그걸 알아야 되고 예. 저는 또 조카들이랑 이렇게도 많이 놀아주거든요. 왼손에는 바둑돌을 예. 이제 4개를 보여줘요. 여기 예, 예. 4개 있는 거를. 그리고 숨겨요. 예. 주먹을 쥐어요. 예. 그리고 오른손에는 3개가 있는 거를 보여주고 숨겨요. 예. 자, 요거 다 해서 몇 개야 이러면은 예. 왼손을 톡톡 4번을 치면서 아까 4개가 예. 있었거든요. 어. 넷 그리고 이쪽으로 와서 오른손으로 와서 5, 6, 7 예. 7개야 이모 예, 이렇게. 예. 근데 예. 그런 시간이 충분히 확보가 돼야 되는데 그거는 노는 것 같은 거예요. 네. 그리고 그걸 한다고 해서 4 더하기 3은 7이라고 쓰진 못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뭔가 눈에 보이게 가시적인 성과가 있는 이걸 위해서 요새는 네, 안타깝지만 놀이 수학이 조금 줄고 있는 것 같아요. 저학년이 아니라 미취학 때. 네. 근데 이제 그러다가 이미 연습이 많이 된 상태로 사고력 수학 학원에 갔더니 너무 쉬운 거예요. 네. 길이가 긴 것과 짧은 것을 매칭해서 줄긋기를 하고 이러니까 어머님들이 보기에는 너무 시시한데 예. 이게 아이들한테 무슨 도움이 될까? 라고 하면서 일단 몇 달 보내보세요. 근데 한 2달, 3달 보내다 보면은 이 시간에 다른 걸 시키면 훨씬 더 아이한테 좋을 예. 것 같거든요. 예. 그리고 나는 그런 자신감이 있고 아이한테 더 맞는 걸 찾아줄 수 있는 내 자식이니까. 예. 근데 제가 어머님들한테 사고력 수학을 꼭 해야 하나요? 라고 질문을 들은 거는 불과 한 2, 3년 되지 않아요. 그 전에는 끈기를 갖고 다니셨어요.
아, 최근에는 안 하고 싶어 하신다. 최근에는 안 하고 싶은 것보다 다른 걸 하고 싶어. 네, 다른 거. 조금 더 수준 높은 거. 우리 아이가 조금 더 위쪽에 있을 수 있게 되려면은 예. 지금 남들이 이런 걸 할 때 우리 아이는 이 정도는 하니까 조금 더 다른 걸 하고 싶어라고 다른 생각을. 거를 제안하시는 건 어떤 건 거예요? 사고력 수학, 그러니까 그 사고력 수학에도 단계라는 게 또 있잖아요. 예, 예. 예를 들어서 아까 쌓기나무 예, 얘기를 예. 하셨는데 쌓기나무를 단순히 몇 개에서 이게 더하면 몇 개가 된다라는 예. 수준도 있겠지만 앞에서 봤을 때 오른쪽 옆에서 봤을 때 위에서 예. 봤을 때 모양을 주고 이 쌓기나무가 몇 개가 될 것인지 예상을 해보는 거. 조금 예. 더 어려운 거는 같은 모양인데도 쌓기나무가 최대일 때와 최소로 사용됐을 때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예, 예. 그러면은 조금 더 윗단계를 하고 싶으신 거예요. 아. 지금 몇 더하기 몇이 아니라 예. 앞에서 봤을 때, 위에서 봤을 때, 오른쪽에서 봤을 때, 네. 아니면 쌓기나무를 이용한 수열 문제를 하고 네. 싶다든지. 예. 수학의 기초적인 감을 형성하는 것에 시간을 많이 들이고 싶지 않으신 거네요. 기초적인 감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또 실제로 그러니까 우리 아이 그 준비가 다음, 됐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사고력 수학을 예전에는 어떤 부분에 포커스를 더 맞추는 게 좋을까요? 라고 질문을 하셨다든가 아니면은 몇 살 때까지 하고 교과를 넘어가는 게 좋을까요? 뭐 이런 질문 하셨다면은 최근 2년 안에 질문에 이게 완전히 양상이 달라진 거죠. 역전된 거군요, 네, 완전히. 그래서 꼭 해야 하나요? 라고 물으시는 분들은 대부분 뭔가를 많이 시키셨던 분들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 아이가 뭔가 더 고퀄리티의 교육을 받을 예.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시니까 근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똑같아요. 사고력 수학을 왜 하냐라고 하면은 물론 문제 이해력도 높아지고 창의성도 높아지고 다양한 문제를 접할 수 있는 그리고 교과에서 다루지 않는 여러 테마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양하게 다루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내가 어떤 문제 상황에 놓이더라도 이거를 자유자재로 해결해 보고 싶은 그런 욕심이 생기잖아요. 예. 그게 첫 번째라면 두 번째는 우리 아이가 어디가 부족한지는 어머님도 잘 몰라요. 근데 사고력 수학에서 다양한 테마를 접하다 보면은 유난히 잘하고 그런 영역도 있겠지만 아, 그렇죠. 유난히 약하고 예. 분명히 약점이 되거나 예. 취약한 부분이 있어요. 그게 교과로 접근하는 것보다 더 선명하게 들어요. 그럼요. 훨씬 더. 예. 근데 그 부분을 발견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아, 그 점도 상당히 의미가 있네요. 근데 우리 아이가 만약 규칙성 파트에서는 굉장히 이제 논리적으로 잘했는데 이 아이가 직관이 필요한 부분이 있잖아요. 수학에서도. 예. 근데 직관이 필요한 부분에서는 오히려 논리적인 게 강한 친구들이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직관이 필요한 부분에서 약한데 수학에서도 직관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러면은 이 부분에서 뭘 보완해 줄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는 거거든요. 사고력 수학이 저는 중요한 게 수학에서 반성적 사고도 있고 추론적인 사고도 있고 추상화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부족한 영역을 찾아낸다는 거 이게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너무 급하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네. 끈기 있게 접근하셔라. 네. 두 번째, 우리 아이의 수학적인 여러 영역 중에서 취약한 부분을 발견하는데 그럼요.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도구다. 네, 맞습니다. 또 의미 있는 부분도 있을까요? 또 초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예. 수학 교과를 보면은 아무래도 이제 교과는 전 국민이 다 배워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기초적인 사칙 연산에 굉장히 치중돼 있는 감이 없잖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부족한 영역을 발견하기는 참 어려워요. 예. 근데 그 채로 고학년이 4학년부터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일단 4학년에서 진법에 대한 이해가 나오거든요. 큰 수. 예. 그러니까 10, 100만, 뭐 1000만, 억 이런 것들. 근데 이게 우리가 소위 이제 우스갯소리로 얘기할 때 큰 수를 우리가 인생 살면서 쓸 때는 차 살 때랑 집 살 때 빼놓고 넣거든요. 예. 그러니까 돈 빌릴 이게 때. 일상생활에서 쓸 일은 거의 없어요. 근데도 우리가 이거를 학습하는 이유는 자릿수에 대한 이해를 하기 위해서거든요. 예. 수와 숫자, 그다음에 예. 진법. 근데 이 자체가 굉장히 추상적인 개념이에요. 우리가 살면서 1부터 1000까지 세본 경험이 저는 1000까지도 거의 없거든요. 예. 안 저도 없는 세잖아요. 것 예, 같습니다. 예. 억까지 셀 일은 예. 더 없습니다. 예. 근데 이거를 학습하는 게 굉장히 이제 추상적인 개념으로 들어가고 문제 상황도 더 그렇게 돼요. 예.
근데 3학년 때까지 이 연산에 대한 양감이라든지 그다음에 아이가 부족한 부분, 문제를 풀 때 있어서 직관이 부족한지 추론적 영역이 부족한지 도형 감각이 부족한지 이런 것들이 잡혀 있는 상태에서 고학년 과정으로 넘어가야 문제를 풀 때 얘는 지금 개념은 받아들이고 있는데 어떤 부분이 문제야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그게 지금 하나도 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고학년 과정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얘가 지금 틀리고는 있는데 뭐 때문에 지금 이렇게 틀리고 있는지를 가늠할 수가 없으니까. 근데 진도를 스탑할 수는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불안한 채로 계속 가는 거예요. 정작 근원의 문제가 뭔지를 모르는 채로 계속 그냥 얼기설기 때우면서 가듯이. 네. 네. 암기에 의존해서.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사고력 수학 그 얘기를 또 많이 그렇게 물으시고요. 접근하고 또 교과 수학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네, 교과를 이제 언제 시작하면은 가장 좋아요라고 이제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 질문은 네. 지금이라고 말씀에 대답해 주시기를 바라기도 하면서 동시에 네. 지금은 아니다. 네. 6개월 후에 어머님들이 해라. 뭐 네, 이런 걸 바라는 기대하시겠네요. 예. 그러니까 제가 점쟁이가 아니잖아요. 예, 예. 가장 답답할 때는 저는 그 아이의 정보를 1도 몰라요. 이름하고 학교, 학년밖에 모르는 경우가 네. 있는데 어머님이 와서 지금 우리 아이는 이 과정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지금 초등학교 2학년인데 3학년 1학기 과정을 하고 있어요. 무슨 교재를 보고 있어요. 라는 정보만 네. 주세요. 근데 제가 현실적으로 그 아이를 직접 본 건 아니니까요. 근데 저한테 물어보세요. 언제 그 4학년 교과 시작할까요? 라고 하면 제가 6개월 후에 하세요라고 할 순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럴 때가 너무 답답한데 교과를 언제 시작해야 된다라는 딱히 뚜렷한 답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저는 저학년과 고학년을 좀 나눠서 말씀을 드리는 편이거든요. 일단 3학년까지 교과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연산이 좀 지배적으로 있는 편이고요, 양이. 근데 1, 2학년은 그 연산의 양이 많다 해도 그 문제 수준이 어렵지는 않아요. 예, 그냥 꾸준히 하면은 계속 네. 그 성장할 수 있는, 네, 수월하게 맞아요. 할 수 있는. 근데 최근에 시중에 나와 있는 책들 보면은 희한하게 3학년 교과들이 교과 그냥 문제집들이요. 예. 시중에 나와 있는. 근데 3학년 개념상으로는 어려울 게 정말 없거든요. 근데 문제가 너무 어려워요. 주어진 문제 네. 수준이 상당히 높아졌군요. 예전보다도. 조건이 굉장히 세부 조건도 많고요. 예. 글의 길이가 상당히 길어졌고요. 예. 그래서 그리고 함정도 꽤 있어요. 그래서 왜 3학년 문제부터가 그렇게 어려워졌을까? 예전에 4학년 거부터가 갑자기 어려워졌는데 근데 지금은 3학년 문제부터가 많이 어려워졌고 그래서 이제 4학년 거를 또 보면은 4학년 거는 개념도 약간 어려워지지만 문제가 5학년, 6학년에서의 개념을 학습했을 때는 굉장히 원활하게 풀리지만 선수학습이 안 돼 있을 때는 문제를 굉장히 고뇌해서 풀어야 되는 5학년, 경우들이 많아요. 6학년의 사고력 이미 배운 학생들의 사고 수준을 요구하는. 네, 맞아요. 예를 들어 4학년에서 분수 문제가 있어요. 네. 근데 그 분수 문제에서 비례 개념을 요구한다든지. 예. 네, 그다음에 도형에서 막 등적 변형 개념. 예. 그러니까 5학년 도형에서 설명만 들어도 어렵네요. 너무 어렵죠. 예. 이게 한자어라 그런데 예. 근데 등적 변형이냐 아니면은 예. 중등에서 나오는 도형의 닮음 개념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 것들 합동 예.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등장하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문제 수준이 높아지니까 사실은 저는 이게 되게 안 좋은 흐름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머님들이 문제집을 보시면 요새는 학력 수준들이 높아지셔서 예전에 공부했던 거 비교해 보면 이거는 옛날에 내가 중학교 때 배웠던 개념으로 풀어야 되는 것 같은데 근데 초등에 그런 개념은 거의 안 나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뭔가 수준 높은 교육을 해야만 이게 풀린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제집을 따라가는 것 같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사설 경시대회가 네. 너무 많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경시대회에서 다루어지는 문제들이 교과 수준 이상의 것들이란 말이에요. 말로는 교과 그 수준을 공부하면 충분히 풀 수 있다지만 그러면은 저는 예. 24시간을 줘야 된다고 말씀드려요. 충분히 예. 풀려면. 근데 멋진 아이들이 말씀이십니다. 풀려면 90분 이내에 이 시험을 풀어야 되거든요. 예. 저도 사실 못 풀어요. 90분 내에. 3학년, 4학년 거를 예. 제가 저희 선생님들한테 주고 90분 내에 풀어서 다 맞춰봐 이러면은 사설 경시대회 문제 다 맞추지 못해요. 근데 아이들이 그걸 90분 안에 풀려면 얼마나 많은 문제 연습을 했겠어요. 네. 그래서 그거를 하기 위해서
그 이전에 선수학습들이 얼마나 많이 이루어졌을지. 그러니까 경시대회나 시중에 나와 있는 교재, 어머님들은 점점 더 수준 높은 교재를 찾으시니까 또 출판사에서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고 네. 그러니까 그거를 쫓아가시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정말 의미가 없거든요. 과하다. 너무 과해요, 지금. 그래서 제가 그 또 부모님들은 저학년 4학년 1학기 뭐 가장 어려운 문제집을 끝내야 그게 마스터가 된 거라고 됐다라고 생각하시는데 근데 그 마스터를 학생이 한 게 아니라 어머님이 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본인이 되게 열심히 푸세요. 그리고 아이한테 설명도 열심히 해주시고 정작 아이는 다시 풀리면은 또 못 풀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기가 있어요. 2학년짜리 아이가 네. 4학년짜리 머리를 갖긴 쉽지 않아요. 네. 정말 폭발적으로 저학년 때 성장을 하잖아요. 1년, 네. 1년이 다른데 근데 똑같은 인지 능력을 가지길 바라면서 그 문제를 풀길 바라는 거는 굉장히 어불성설이죠. 그거는. 네. 근데 또 어머님들이 여기서 하나 이제 놓치시는 게 꼭 그 옆집 아이를 보면은 2학년인데도 4, 5학년 거를 굉장히 그렇게 잘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꼭 보면 엄친아들이. 소문에 의하면 네. 네, 그러니까 왜 우리 아이라고 못할 게 없어라고 하면서 또 똑같이 하시는 거예요. 네. 근데 그게 작은 흐름이었을 땐 저도 흥 하고 넘겼는데 네. 지금 대치동은 너무 심각하거든요. 네. 네. 그러면 선행 이런 건 언제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아이를 좀 점검을 하셔야 되는데 그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발달 과업 단계가 있다고요. 네. 일단은 개념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우선이거든요. 네. 그 훈련이 먼저 되고 이게 이제 원활하게 된 상태에서 그 다음에 문제를 어느 정도 이해하고 해석하는 게 필요해요. 개념 이해와 네. 문제를 푸는 거는 다른 네. 차원이에요. 네, 해당 개념 이해, 그다음에 그럼요. 그 단원의 문제 해석. 네, 근데 개념을 이해에 따라서 그 단원의 문제 해석을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일단은 개념을 잘 받아들이는 연습을 하는 거죠. 근데 그게 어느 정도 체득이 되고 나서 그 다음에는 문제를 이해하고 해석하고 분석하는 것들을 기르는 거예요. 저희가 아주 일반적인 아이들 대상으로 초등 때는 개념을 이해하는 거, 초등 고학년부터 중등 때가 문제를 이해하고 해석하고 분석하는 능력을 키우는 거. 고등은 이제 입시 실전이잖아요, 누구나에게. 그러니까 그때는 유형 연습이 들어가야죠. 근데 그 유형 연습이 자유자재로 성적으로 연결이 되려면은 일단은 개념과 그 다음에 문제 이해, 그게 몸에 체화된 상태에서 이제 드릴이 들어가야 네. 원활하게 이제 성적과도 연결이 돼서 나올 수 있는 건데, 근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있다는 거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네. 요거랑 관련해서 이제 어떻게 학습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드릴 것 같아요. 예. 네, 그 이야기는 저희가 내일 계속해서 네, 알겠습니다. 전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내일 같은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